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동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산 금정구 남산동 수민 아파트, 이게 두 번 유찰된 아파트가 또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정구 부산 금정구 남산동 수민 아파트, 한 동짜리 아파트 같아요. 자, 그 중에서도 1층입니다. 1층, 1층이라는 거. 한동 아파트에, 나홀로 아파트에 1층이다. 이러면 로얄층과 1층의 어떤 그 가격 교환 가치는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아파트, 그리고 전용 면적 25.7평, 그리고 대지권 10.8평,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 사건 접수는 작년 2018년 8월 27일 날 되었습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꼭 이 사람이 점유자는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사람이 돈을 빌렸다. 주인이 돈을 빌렸고, 채권자는 베스트 캐피탈 주식회사다. 감정가 2억 4천에 6월 10일 날 1차 진행을 했는데 유찰됐습니다. 유찰됐다는 건 이 가격은 시장 가치가 절대 아니죠. 자, 그리고 이 가격에 또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1억 5,360만원 최저가. 지금 현재 64% 가격입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얼핏 지도를 보면, 자, 지도 한번 보면, 지도를 보면, 뭐 자세하게는 안 보이지만 여기 지하철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인근 부근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 자, 교통이 좋다. 교통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이 토지의 가치에 많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낡은 한 동짜리 아파트. 자,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신청 내역이 있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떤 특별한 이해관계자가 있어서 이렇게 유찰되지 않았나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등기 필증 제출되고 경매 진행됩니다. 자, 현황 조사 보고서 제출, 현황 보고서 제출, 가압류권자 채권계산서 제출, 감정평가서 제출, 권리신고 배당 요구. 자, 여기 전세권자 여기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있습니다. 임차권. 자, 전세권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서 제출, 임차인 누구누구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서 제출, 주택임대차. 그러니까 자, 이 성이 같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나중에 임차인은 보겠지만 같은 사람일 수 있다. 자, 전세권도 설정해놓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한 임차인일 경우, 자, 이런 사람들 잘 모르니까 두 분 가가지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물건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층 1층이다. 이거 이 낙찰가 계산할 때 굉장히 크게 반영될 것 같습니다. 03년도에 건축되었고, 토지 감정이 1억 6,800이고, 그리고 토지가 7,200이고, 자, 건물이 1억 6,800이다. 인근에 남산역 지하철이 있고, 동권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다. 동층 노폭적 12m 도로와 접한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한 동짜리 아파트 1층이다. 그리고 임차인이 있는 것 같다. 자, 이렇게 보시고, 물건에는 별 하자가 없고, 점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다음 시간에 점유 현황과 등기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임차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손 누구누구, 이름이 두 사람입니다. 같은 성을 가진 두 사람, 주거용 전부에 대해서, 자, 보증금 1억 4,500에 전입일자, 확정일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배당 요구됐고, 대항력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배당 요구를 했다는 것은, 확정일자와 전입일자가 있습니다. 즉, 배당에 관련되는 날짜는 확정일자는 2014년 4월 14일. 자, 이때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 날짜에 배당을 하고 부족한 금액은 인수할 수도 있다. 자, 전입일과 확정일자는 같은 날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당 요구는 했다. 자, 그러니까 이 금액은 이 확정일자 기준으로 배당이 나갈 겁니다. 이거. 자, 보시면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장에서 만난 상인에 의하면 모 어머니 손명자가 보증금 이거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대
이 세대의 가족들이 이 가족들이 여기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점유하고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를 확실하게 받아뒀다. 배당이 나갈 것이다. 자, 전세권도 설정했습니다. 2014년 4월 23일 4월 14일 날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 받았는데 또 23일 9일 뒤에 전세권 등기까지 했습니다. 특별히 뭐 할 필요는 없는데 이분들은 했습니다. 일단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 이 전세권 이유는 모두 소멸될 것이고 이들은 1순위로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금액은 1억 4,500. 만약에 모두 배당을 받지 못한다면 그 금액 일부는 인수될 수도 있다. 즉 매수인 입장에서는 최소로 이 집을 사기 위해서 최소로 써야 돼요. 정말 이 금액만큼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금액이 바로 1억 4,500. 그리고 플러스 경매 집행 비용. 경매 비용. 자, 요 금액은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제가 준비해온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수인 인수하게 될 부담. 만약에 낙찰받는 매수인 인수하게 될 금액은, 자,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전세금을 다, 보증금을 다 배당한다 가정하고 등기부의 기재상에 인수할 것은 없습니다. 관리비는 아마 다 내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래도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합니다. 관리비에 각종 공과금 포함 여부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임차인은 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대가 전입되어 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하고 실제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보증금은 1억 4,500이고 전입일과 확정일자는 2014년 4월 14일, 즉 2014년 4월 14일, 좀 15일, 4월 15일 0시, 0시 기준으로 대항력이 있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배당을 하게 됩니다. 명도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물론 현재 임차인 가족을 명도시켜야 되는데 그들은 인도명령 대상자는 아닙니다. 대항력이 있기 때문이죠. 전세권자. 어쨌든 돈을 다 받게 만들어서 나가게 하면 됩니다. 잔금 납부 후 배당기일, 한 1에서 2개월 정도 안에 잡히는 배당기일, 그때 맞춰서 명도를 하게 될 겁니다. 강제 집행을 한다면 뭐 3에서 400 정도 되겠지만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명도 소송 가능성도 거의 희박합니다. 이사는 명도 확인서 교부와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은 그들의 보증금 그리고 낙찰 가액 그 사이에서 배당을 받지 못할 금액이 있을 것인가, 인수해야 될 금액이 있을 것인가, 자, 거기에 집중해서 분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 시장 매물 확인해 보니까 한 동짜리 아파트, 몇 세대 없는 아파트다 보니까 자, 광고에 네이버 광고에 시장 매물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 포스팅된 블로그 포스팅된 걸 찾아보니까 자, 수민 아파트 매매 2억 3,500에 하나 있었습니다. 올 초에, 그러니까 2019년 초에 하나 있었습니다. 34평 남서양 한 동이고 3층이다. 자, 3층인데 2억 3,500에 호가를 했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 세대는 인테리어가 잘 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호가를 좀 높게 부르고 있었다. 자, 그런데 실제 거래 사례를 보니까 2018년도에 한 건 있었습니다. 1층에 1억 6,500. 1억 6,500 한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도에 없다가 자, 1층이 1억 4천. 1억 6,500에서 2,500이나 떨어진 가격에, 자, 저는 처음에 의심을 했습니다. 이 가격이 과연 맞는가? 감정가가 2억 4천을 하고 있는데 왜 실제 거래는 이 가격인가? 사실 감정 시점도 이 시기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왜 실제 거래 기록은 이렇게 돼 있고 감정은 이렇게 돼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맞는가? 시장에서 이 물건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사람마다 굉장히 편차가 큰 물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가끔 일어납니다. 그리고 올해 있었던 실제 거래 또 1억 4천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이 금액의 거래가 있다가 2억 정도의 1층이 또 발생했다면 이 거래가 실제 뭔가 수상한 거래고 감안하지 말아야 될 정보라고 판단할 것인데 두 건 연속해서 있는 1층이 1억 4천과 1억 6,500.
그리고 실제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하락을 면치 못했을 이 부동산 시장에 1억 6,500과 1억 4천은 어쩌면 합리적인 금액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곧바로 3층에 2억 2천이 또 거래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의심할 수 있죠. 이 3층, 아까 호가하던 2억 3,500, 그 물건이 연초에 포스팅돼서 광고 나온 물건이 몇 달 후 이 금액에 거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조정돼서 2억 2천. 그러면 시장에서 이 금액은 통하는 금액이다라는 것이 이 거래 사례로 확인이 됩니다. 자,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두 건의 거래가 1억 6,500과 4천에 같은 1층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8천이라는 이 얼마 되지 않는 이 금액대의 아파트, 이 8천이라는 금액 차는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거래 사례를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무시하고 이 거래 사례로서 1층의 가격을 추측해 볼 것인가?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즉 이 물건의 낙찰가 계산은 과거 사례나 현재의 물건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이 1층의 실제 거래 가능 금액, 이 거래 가능 금액은 누구의 생각이냐? 우리의 입찰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그 예상되는 입찰 경쟁자의 머릿속에 이 물건의 가치가 얼마로 자리 잡을 것인가? 자, 그것이 낙찰가 계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일단 저는 1억 6천에서 1억 8천 정도가 적당한 가격이 아닌가, 매도자의 생각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은 사례, 그 중에서 비슷한 금액대의 물건을 두 개 뽑아서 분석했습니다. 하나는 미주, 하나는 현대 그레이스. 04년도와 94년도, 전액 25.6, 36.2, 3층과 20층 모두 남양이고 2차에 낙찰이 됐습니다. 경쟁률은 1대1과 1대1.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실제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입찰 안 한다. 경쟁자가 별로 없다는 거죠. 시장에서 인기가 없다. 이 지역에 이러한 물건은 그렇게 대우받는다. 그러나 2차 되면 꼭 필요한 한 명 정도는 들어올 수 있다. 자, 감정가 이 금액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각각 모두 2억 2천. 자, 이때 낙찰가는 2억 45만원과 2억 1,090만원. 91%와 95%. 자, 이것을 가중평균합니다. 평행대와 물건의 유사도를 두고 가중평균을 구하니까, 자, 하한가 1억 6천 적용하면 1억 5천 나옵니다. 낙찰가는 1억, 하한가 1억 5천. 그럼 상한가를 적용하니까 한 2천 정도 차이 나죠. 하니까 1억 7천 정도. 즉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 네. 죄송합니다. 1억 5천에서 1억 7천. 그럼 만약에 이 하한가의 부근에서 낙찰이 된다면 현재 금액에서 한 번 더 유찰됩니다. 이 가능성도 무시 못합니다. 유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적으로 4차까지 가서 낙찰될 수도 있겠다. 만약에 이거를 경쟁자들 이거를 생각한다면, 그러나 약간의 상한가를 생각한다면 유찰 없이 낙찰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유찰이 되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왜? 보증금 1억 4,500. 자, 이 금액은 무조건 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경매사건 진행 비용. 그럼 대략 1억 5천 정도. 1억 5천은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죠. 자,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도 이제 유찰됐다가 거의 현재 최저가 1억 5천 약간 넘죠. 그 부근 아래에서 낙찰되거나, 또는 그냥 이번 차수에 한 1억 6천 정도 조금 더 써서 그냥 낙찰받고 끝낼 가능성이 있다. 누가? 자, 꼭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계산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7천 1.1% 계산해보면 대략 한 1억 6천 되겠죠.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은 1억 5천입니다. 자, 1억 5천은 무조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써서 그냥 이렇게 낙찰 받는다면 이렇게 해서 1억 6천 2백 정도의 정리가 될 것이다. 저렴하게 집을 하나 살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